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두 번째 챕터 3D 형상 모델링입니다. 이 단원도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문제 중에서 꼭 한두 문제는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D 형상 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좌표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D 형상 모델링의 종류, 3D 형상 모델링의 종류와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좌표계입니다. 좌표에는 절대좌표와 상대좌표가 있는데요. 절대좌표는 X, Y축이 이루는 평면에서 원점을 기점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x, y 값으로 좌표를 표시하는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x, y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좌표를 이야기하는 좌표계가 바로 절대 좌표입니다. 상대 좌표는 마지막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1,1이라고 하면 여기가 2,2라고 하면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첫 번째 경로에서 지난 원점에서 첫 번째 경로로 지난 2점, 그리고 그 다음은 현재 위치에서 다음 점으로 이동하는 각 마지막 입력한 점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가 바로 상대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좌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교좌표계는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X, Y, Z 방향의 축을 기준으로 공간을 나타낼 때 직교좌표계라고 하고요. 극좌표계는 원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 직선 거리와 이루는 각도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걸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있으면 어떠한 점을 표시할 때 원점을 기준으로 이 거리와 내 원하는 점의 거리와 각도로 나타내는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합니다. 원통좌표계는 평면상에 있는 하나의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극좌표계의 공간 개념을 적용해서 공간상의 한 점을 표현하기 위한 원통좌표계가 있습니다. 구면좌표계는 공간상에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법 중에 하나로 구를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법을 구면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CAD 시스템에서 점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좌표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A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는 직교좌표계, 극좌표계, 구면좌표계, 원통좌표계가 있는데 타원좌표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상 모델링의 특징입니다. 형상 모델링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입니다. 3차원 형상을 선으로 표시하는 3차원 표현 방식입니다. 장점은 선으로만 3차원을 표시하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가 간단하고요. 모델 작성이 용이하고 선만 표시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투시더의 작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 성질을 계산할 수가 없고요. 단면도 및 은선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선이 복잡하게 보여서 해석용 모델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모델링 방법이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에서 모서리로 둘러싼 면을 추가한 모델이 바로 서피스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모델에서 보이는 원근감에 따른 시각적인 장애가 극복이 되고
가공면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NC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모델링이고요. 이것들을 한 면으로 표시해 버리는 서피스 모델링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의 장점은 은선 제거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단면도 작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면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과 면의 교선을 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를 따라서 NC 형상과 가공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질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물리적 성질을 계산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수천 개의 물체를 잘게 쪼개서 조각을 계산하는 유한 요소법의 작용이 안 돼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에서 가장 고급 모델로 셀 또는 기본 곡면, 단위 곡면이라고 하는 기본 곡면들의 입체 요소들을 조합해서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은선 제거가 가능하고 간섭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형상을 절단해서 단면도 작성이 용이하고요. 복잡한 형상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물리적 성질이 계산이 가능해졌고, 다음에 컬러의 이동 및 회전, 물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까지, 그런 동안 시뮬레이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이로 인해서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B랩 방식과 CSG 방식이 있는데요. B랩 방식은 어떠한 모형의 형상을 표현할 때 정점이나 면, 모서리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관계를 따져서 최종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장점과 단점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G 방식이 있는데요. 복잡한 형상을 최소한 단순한 형상으로 조합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종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여러가지 형상들의 조합을 통해 최종 형상을 만드는 방식을 CSG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랩과 CSG의 비교를 참고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3차원 모델링 중 은선 처리가 가능하고 면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NC 가공에 적합한 모델링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선 처리가 가능하고 면의 구분, 면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링 방법은 서피스 모델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